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69세 된 할머니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한 그런 이야기예요. 혹시 저처럼 평생 남편한테 당신은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소리 들으며 사신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평생 가족한테 무시당했던 분이 어떻게 통쾌한 역전승을 거두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정말 속 시원한 복수극이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담 들려주세요. 제 남편은 올해 72인데요. 평생을 낚시가 취미라고 하면서 살아왔어요. 주말만 되면 새벽부터 낚시 가방 챙겨서 나가고 돌아와서는 오늘 이만큼 낚았다. 함께 간 누구는 몇 년간 낚시했는데도 나보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만 실컷 늘어놓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평생 낚싯대도 안 잡아봤으니 이런 말 들어도 뭘 알겠어. 여자가 무슨 낚시야?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저도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낚시가 뭐 그리 어려운 건가 싶어서 가끔 나도 한번 해볼까 했더니 하하하 당신이 낚시를? 미끼 꿰는 것도 무서워할 텐데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정말 속이 상했어요. 누가 해보라고 했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뿐인데 왜 그렇게 비웃는 것인지. 그런데 말이에요. 작년 봄에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있었어요. 저희 사위가 어머님, 아버님, 날씨도 좋은데 가족끼리 나들이 겸 낚시나 한번 가실래요? 하고 제안을 했거든요. 사위 처지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한 소리였겠지만 제 남편 얼굴을 보셨어야 해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오,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마침 자네 장모한테 내 낚시 실력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또 저를 바보 취급하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좋아요. 갑시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여보, 농담하지 말고 했는데 저는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났거든요. 왜요? 제가 못할 이유가 있나요? 당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위가 중간에서 어머님도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하고 거들어줬는데 남편은 여전히 못 믿어온 표정이더라고요. 그래도 낚시는 쉬운 게 아니야. 미끼도 꿰어야 하고 포인트도 찾아야 하고 하면서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작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주자.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절대 져주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가족들한테 당신은 안 될 거야 소리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이라면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 출발하는 그날 새벽 남편은 벌써 으스대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내가 선생님이니까 내 말 잘 들어. 낚시는 경험이 전부야. 하면서 자기 낚시 가방 정리하는 모습을 일부러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온갖 미끼며 도구들을 꺼내면서 이걸 언제 쓰는지 아느냐? 저건 왜 필요한지 아느냐? 하면서 또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면서도 화가 났어요. 마치 저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꼭 보여주겠어. 당신이 얼마나 잘났나 한번 보자. 낚시터에 도착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역시 여기가 유명한 곳이야. 내가 인터넷으로 찾아낸 명당이거든 하면서 또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더니 구석진 자리를 하나 발견하고는 여기다. 여기가 포인트야. 하면서 자리를 잡았어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도 낚시가 뭔지 정말 몰랐어요. 미끼가 뭔지, 낚싯대를 어떻게 던지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기본기부터 가르치겠다면서 또 훈계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일단 미끼를 이렇게 꿰는 거야. 겁내지 말고 해봐. 그런데 정작 남편도 미끼 꿰 때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아마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랑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 다른가 보더라고요. 낚싯대는 이렇게 던지는 거고 포인트는 저기 부표 근처야. 알겠지? 저는 그냥 네, 알겠어요 하면서 따라했어요. 솔직히 처음이니까 서툴 수밖에 없었죠. 미끼 깰 때도 손이 떨리고 낚싯대 던질 때도 엉뚱한 데로 날아가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아이고 역시 처음이라 그래.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하면서 은근히 우쭐해서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정말 착해요. 중간에서 어머님 잘하시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면서 격려해주고 아버님, 어머님께 너무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남편을 살짝 견제해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은 계속 물때가 안 맞나? 여기 고기가 없나?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마리도 못 낚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딱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제 낚싯대에 뭔가 걸린 게 느껴졌어요. 이게 뭐지? 하고 끌어올렸는데 작은 붕어 한 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남편이 더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머, 정말. 어머님이 먼저 낚으셨네요. 사위가 손뼉을 쳐주면서 기뻐해 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좀 복잡한 표정이더라고요. 기뻐해야 할지 어이없어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초보자 운이야. 낚시에는 그런 게 있어.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낚싯대만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평생 낚시했다는 사람이 초보인 아내보다 못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30분 후에 제가 또 한 마리를 낚은 거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붕어였어요. 사위가 어머님 완전히 타고났는데요. 아버님보다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농담으로 말했는데 남편 얼굴이 정말 볼만했어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여기서 잘 낚였는데 남편이 중얼거리면서 자리를 옮기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체면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보는 여기서 계속해봐. 나는 저쪽으로 가서 하면서 혼자 다른 자리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때 정말 신이 났어요. 평생 처음 해보는 낚시에서 남편보다 잘하고 있다니. 혹시 이게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정말이더라고요. 옆에서 낚시하던 아저씨가 할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벌써 2마리 싹이나 하곤 말을 걸어주니까 더욱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정말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진짜 깜짝 놀랄 일은 이제부터였어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사위가 어머님, 아버님 도시락 드시죠 하고 챙겨온 김밥을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기분이 안 좋았던지 난 별로 안 배고 싶어 하면서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평생 잘한다고 자랑하던 낚시에서 완전 초보인 아내한테 밀리니까 말이에요. 저는 맛있게 김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낚싯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낚싯대가 확 휘어지는 거예요. 어머나,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사위가 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님, 큰 게 걸린 것 같은데요. 그때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낚싯대가 부러질 것 같이 휘어지고 물속에서 뭔가가 막 날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데 사위가 천천히 감으세요. 힘 빼지 마시고 하고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여전히 저 멀리서 혼자 낚시하고 있었어요. 제가 큰 고기와 씨름하고 있는데도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척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사위 도움으로 천천히 리를 감았어요. 그런데 정말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팔이 아플 정도였어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왔어요. 사위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주변 낚시꾼들도 다 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물 위로 고기가 올라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얼굴만 한 큰 잉어였어요. 우와, 대박이다. 할머니 완전 대물 낚으셨네요. 주변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때 낚시터 사장님이 달려오시더라고요. 이거 30cm는 넘는데요? 오늘 제일 큰 고기네요. 하면서 자로 재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30이었어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장님이 할머니, 혹시 낚시 오래 하셨어요? 하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아니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했더니 정말요? 이거 완전 초보자 행운이네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잉어를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지금도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답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뭘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여전히 저 멀리서 혼자 낚시하고 있었어요. 이 난리가 났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사위가 아버님, 어머님이 대물 낚으셨어요. 하고 소리쳐서 그제야 오더라고요. 남편이 와서 제 잉어를 보는 얼굴이 정말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뭐야? 정말 당신이 낚은 거야? 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초보자 운치고는 너무 좋네 하고 중얼거렸는데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주변 낚시꾼들이 아저씨, 부인분이 대단하시네요. 오늘 여기서 이만한 고기 낚은 사람 없으라 하고 말하니까 남편이 예, 그러게요. 하면서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그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저는 큰 잉어까지 포함해서 총 3마리를 낚았는데 남편은 정말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평생 낚시했다는 사람이 말이에요. 오후 되니까 사위가 슬슬 정리할까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아니야. 조금만 더. 나도 한 마리는 낚아야지. 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나 봐요. 그래서 1시간을 더 했는데도 여전히 꽝이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오셔서 깜짝 발표하신 거예요. 오늘 토요일 낚시 대회 결과 발표합니다. 네, 낚시 대회요? 저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사장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하는 건데 오늘 1등은 하시면서 저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32잉어 낚으신 할머니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정말 볼만했어요. 완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1등 상품은 3만 원 상품권이고요. 오늘 낚으신 고기들 무료로 포장해드려요. 사장님이 상품권을 주시면서 할머니 정말 타고나셨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하시더라고요. 주변 낚시꾼들도 축하드려요. 부럽네요. 하면서 손뼉을 쳐주시는데 저는 정말 꿈 같았어요. 평생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남편 표정이었어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에이,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아직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죠. 사위가 아버님, 어머님이 1등 하셨는데 축하라도 해드리셔야죠. 하고 말하니까 그제야 아 그래. 축하해서 하면서 억지로 손뼉을 치더라고요. 정말 마지못해서 하는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사위가 운전하고 저희 부부는 뒷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어색했어요. 남편은 창밖만 보면서 말도 안 하고 저는 상품권이랑 포장된 고기를 보면서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위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처음 해보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1등까지 하시다니. 하면서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신기해요.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뭐가 신기해. 그냥 초보자 운이야. 낚시는 운이 70%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왜 끝까지 제 실력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사위도 좀 어이없었나 봐요. 아버님, 그래도 어머님이 잘하신 건 맞잖아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하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은 너는 낚시를 몰라서 그래. 낚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하고 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끝까지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그러면 당신은 왜 한 마리도 못 낚았어요? 낚시를 40년 했다면서 왜 초보인 저보다 못했어요? 딱 잘라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할 말이 없어졌나 봐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오늘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고 변명하더라고요. 사위가 중간에서 뭐 그런 날도 있죠. 하면서 무마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고기도 안 잡히나요? 그럼 저는 몸 상태가 좋아서 잡힌 건가요? 하고 따지니까 남편이 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계속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낚시 다녀온 날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다니곤 했는데 그날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포장해온 고기로 매운탕을 끓였어요. 그리고 상품권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평생 이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사위가 어머님, 낚시 재밌으셨죠? 다음에 또 가실래요? 하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럼 정말 재밌었어 했는데 남편은 낚시가 뭐 그리 재밌다고 하면서 또 시큰둥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와서 엄마, 낚시 대회에서 1등 하셨다면서요? 대단하세요. 하고 축하해 주니까 저는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딸이 정말 큰 고기네요. 엄마 표정도 정말 좋아 보이세요. 하면서 기뻐해 주는데 남편은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운이었어. 하고 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딸이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아빠는 몇 마리 낚으셨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남편이 그게 하면서 말을 못하니까 사위가 아버님은 오늘 조금 몸 상태가 안 좋으셨어요. 하고 대신 말해줬어요. 딸은 눈치를 챘나 봐요. 그래도 어머님이 1등 하신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처음 하시는 건데. 하면서
계속 저를 치켜 세워주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내가 좀 심했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뭐가요? 했더니 낚시.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정말 잘해야 했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제야 저도 기분이 좀 풀렸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정말 재밌었어요. 왜 진작 안 가르쳐 줬어요? 했더니 남편이 미안해. 다음에 또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갑자기 내가 낚시 잘한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낚시 처음 해보고 대회에서 1등 했어. 하면서 그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실력을 인정 안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과장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타고났어. 나보다 낚시를 잘해. 이렇게까지 말하면서요.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후에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번 주말에 또 낚시 갈까? 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신이 무슨 낚시냐 하더니 이제는 먼저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좋아요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보, 이번에는 내가 더 좋은 포인트 알려줄게 미끼도 더 좋은 거로 준비했어야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더라고요. 두 번째 낚시 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낚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번에는 남편이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보도 잘하네. 역시 소질이 있어. 하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이 처음에 저를 무시한 건 제가 못할 그거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혹시 나보다 자기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구나 하고요. 평생 자기가 잘한다고 자부하던 분야에서 아내한테 밀릴까봐 걱정된 거죠. 지금은 우리 부부가 한 달에 2번씩 낚시를 다녀요. 그리고 매번 누가 더 많이 낚나 내기도 해요. 남편이 이기면 제가 저녁 사주고 제가 이기면 남편이 설거지를 해주기로 했어요. 정말 재밌어요. 얼마 전에는 딸도 같이 갔는데 딸은 엄마 아빠 보기 좋아요. 옛날보다 훨씬 사이가 좋아지신 것 같아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3만 원 상품권으로 뭘 샀는지 아세요? 낚시 모자를 샀어요. 그 모자 쓰고 낚시 갈 때마다 남편이 우리 1등 할머니 등장 하면서 놀려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그 32잉어 사진이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어요. 손님들이 오면 남편이 먼저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집사람이 낚시 처음 해보고 1등 한 거야. 하고 자랑해요. 처음에는 운이었다 하더니 이제는 타고났다 하고 말이 바뀌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다가 69세에 처음 도전한 낚시에서 대역전극을 펼친 거니까요.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가족들한테 당신은 안 될 거야 소리 들으시는 분들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처음 해보는 거라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어요. 저도 69세에 처음 낚싯대 잡았지만 1등을 했잖아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도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족들도 결국에는 인정해 줄 거예요. 사실 지금도 가끔 남편이 그때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고 변명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한 번 더 해볼까? 하고 말하면 금세 말을 바꿔요. 아니야, 여보가 정말 잘하는 거야. 하면서요. 어쨌든 그날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 중 하나예요. 평생 처음으로 뭔가를 1등 해봤고 남편한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좋아요. 이제는 날씨만 좋으면 낚시 갈까? 하고 서로 말하고 낚시 프로그램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요. 69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보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도전하는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예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나 도전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힘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새벽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